네, 절정에 이르는 특검 수사, 빠르게 돌아가는 대선 시계, 안개 속 전국을 시원하게 파헤쳐줄 토론, 100% 공감을 향한 시국 토론 준비했습니다. 저 오늘 네 분의 연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 70일 특검 수사 기간이 2월 28일 종료되는데 앞으로 수사 기간이 20일을 남았죠. 이 관련 특검보 정례 브리핑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불승인한 특검법 규정에 의하면은 원래 그 수사기한 만료 시한인 2월 28일 3일 전에 그러니까 2월 25일까지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법 수사 대상인 14가지에 대한 수사 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규철 특검보의 인터뷰를 잠깐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수사기관이 이게 충분히 수사했다 뭐 이런 기관이 있겠습니까? 늘 시간에 쫓기고 그렇긴 한데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특검의 입장은 지금까지 수사 최대한 열심히 했지만 아직 조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겁니다. 특검은 14가지의 수사 대상 수사 상황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잘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하려 그러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특검 기간 연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에 맞춰서 여기 민주당도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기간을 한 차례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니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야당이 보기에는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수사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개정안 현행 70일을 120일로 연장하고 국조나 특검 수사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집어넣는 식으로 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가세한다면 200명이 넘으니까 탄핵 결의하듯이 통과가 될 것인데 과연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네 분과 함께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이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잡았습니다. 문학진 의원님, 네. 이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문 의원께 먼저 네.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 뻔한 거죠. 지금 특검 입장이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수사기간 가지고는 수사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 네. 연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원래는 이달 말까지가 이제 종료고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네. 3월 말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달 더 연장도 지금은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며칠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이 들어갔는데 몇 시간 대치하다가 청와대에서 거부해서 그냥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황교안 대행한테 그 특검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좀 청와대가 협조를 하게끔 해달라. 근데 그건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바다. 물론 그 황 대행이 지금 청와대 안 있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총리 공관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알아서 하라. 그걸 미루어 볼 때는 이 한 달 연장을 황 대행이 아마 안 해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수사 기간을 예. 원천적으로 120일로 늘리는 거 예. 토탈 기간을 그걸 내놨는데 저는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232명이었나요? 찬성표 예. 던진 의원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 수사하는 데에 대해서 협조해줘야 할 그러나 의무가 있다. 이게 특검이 알겠습니다. 예. 수사 주체가 이게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거기 협조를 해줘야 할 의미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 예를 들면 바른정당까지도 이걸 협조해서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그게 맞지 예.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 연장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뭐 이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면서 토론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 그렇습니다. 김진희 의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특검이 수사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가 2월 말까지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연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고 하는 이 국가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심리는커녕 특검 스스로가 주장을 할 때 수사가 미진하다.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 6개월은 데이트를 해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평생에 후환이 없는데 한 달 만에 덜컥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럼 아닙니까? 김진희 의원. 자, 두 특검을 번째. 연장할 거면 탄핵 심리도 연장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 중요한 14가지 문제에 관해서 14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요한 14가지가 전부는 알겠습니다.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한 10여 개 정도에 관해서는 결론이 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기다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하셨고. 짧게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출범을 했지만 원래 특검과 검찰의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됩니다. 권력의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보겠다라는 과욕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사회가 국가와 공동체와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면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돼가지고 김대중 정권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돈 준 그 뒷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나 무디게 네. 불충분하게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 조사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수사는 네. 그런 과거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반대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오장육부 뒤지겠다고 특검 또 연장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예.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다. 네. 자, 그리고 박상철 교수님.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김진희 의원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민주당에서 따로 법안을 발의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연장을 해달라는 것을 당연하게 권한대행이 통과 의뢰같이 받아줘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최순실 사건을 처음에 터졌을 때 이 고구마 줄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 대형 냉장고더라. 별의별 사건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연장은 그 기한 내에 모든 수사가 끝났으면 종결돼야죠. 안 끝났으면 수사를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황교안 권한대행이 내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보마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가 안 한가 이 박근혜 대통령만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모든 검찰이 했던 수사를 다 넘겨받아가지고 그러면 박 교수. 예.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건 의례적인 절차처럼 그 30일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연장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 개정안 발의한 거는 그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만약 그렇게 지금 이게 한다면은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서 좀 말이에요. 다르죠. 굳이 예.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보고. 굳이 할 필요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학집? 잠깐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럼 김진희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연장하면 당연히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뒤로 밀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논리가 좀 있어요. 어쩌면 특검을 연장해달라는 논리적으로 것을 그렇다고 아까. 황 대행이 사인할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 그 판결이 늦을 수 있으니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탄핵이란 것은 국회의원 234명이 소추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달라는 것이고
특검은 전혀 투트랙입니다. 예. 전혀 다른 수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검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늦어져야 된다? 그게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전혀 아니죠. 예, 아까 말씀 중에 그 대목만 민주당 입장. 예, 조금 더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당 입장 뭐 꼭 거기다가 이제 한정할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이제 김진 의원께서 이게 특검이 그렇게 수사가 제대로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무슨 이 탄핵 가지고 판결을 하느냐 이렇게 직결 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는 무슨 그 세세한 무슨 저 형사 소추상의 이런 문제들 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피청구인이 헌법을 위배했느냐 여부 이거를 큰 덩어리로 봐서 판단을 하는 게 현재의 알겠습니다. 예. 몫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수사를 뭐 앞으로 얼마를 더 하고 이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현재의 판단은 그다음에 검찰 이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다 이제 공소장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발언 안 하신 분도 계셔서 아니, 거기까지만. 다시, 거기까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그래서 검찰에서 이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딱 가리켜서 피의자 신분으로 해가지고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다. 예. 이 특검의 이 수사 이 진전 상황 이것과 관계 없이도. 예, 일단 그 주장하시고 아까 박상철 교수 발언 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30일 연장하면 굳이 민주당이 특검법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 특검의 이 배경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특검을 추천한 게 야당 아닙니까? 여당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박영수 특검을 이제 추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너무 수사 범위를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병우 수석의 그 아들 특혜 의혹까지 특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입니까? 이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격가지들을 수사하는 건데 너무 벌려놓고 지금 와서 기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검이 수사가 종료가 되면 검찰로 넘어간단 말이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검찰에다가 알겠습니다. 사건을 넘겨줘야 된다. 이것이 맞다. 해서 지금 두 분 토론 중에 그 쟁점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특검 수사와 헌재와의 관계인데요. 김진 위원은 논리적으로 특검을 연장한다면 헌재도 좀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서 연장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연동된 건 아니라고 하셨으면서도 전혀 아닌 거죠. 그러나 탄핵에 동의한 바른정당이 특검법 기간 연장하는 제정안에는 마땅히 또 찬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특검과 이 헌재 심판을 또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것은 뭐 토론할 것도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니 특검이 발의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뭘로 정해져 있어요?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네요. 그런데 지금 야당과 반대 세력과 또는 저 특검에서 무슨 주장을 합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수상의 본질적인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리는 대상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특검의 주장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 돼서 저지른 농단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3분의 2밖에 수사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해달라는 거니까 3분의 2밖에 수사하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30분의 1을 수사해달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3분의 2밖에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에 관한 탄핵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라고요? 다시 비유하자면 저 데이트에서 선을 봤는데 이 배우자의 앞모습 뒷모습 그다음에 평소에 밥을 어떻게 먹고 이거 다 봐야 되는데 말이죠. 대충 저 앞모습만 한 3분의 2만 보고 배우자 선택해서 결혼하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사회가 무슨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굴러가야 돼요. 근데 예를요.
무슨 뭐 선을 보고 결혼하고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아주 기계적인 내용을 호도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이건 도저히 현재 검찰로서는 수사가 곤란하다. 그러면 현재 있는 상설 특검 가지고 하자. 이거 안 된다. 상설 특검 실질적으로 특별 검사라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를 보고 만들었고 그리고 검찰의 모든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탄핵하고 상관없이 탄핵은 정치적인 어떤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200석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다. 즉 민의를 따르고 민의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느냐. 일단 국회에서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드릴 때 사실은 기각시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왜 의회에서 인용해놨으니까 인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이야기 있으면 해보라라는 것이고 네. 특검이란 건요. 현재 수사선이 여기저기 넘친 게 아니라 자꾸 범위를 넘친다는데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나 마냥 특검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단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 개인적인 입장은 30일에 연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로 들어가서 그걸 수사가 끝난 거 아니라 일반 검찰에 다시 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심, 2심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정치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물론 하나의 교집합은 있어요. 교집합은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 비롯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곧 특검에서의 형사 조사 기소하고 똑같은 걸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론을 내리자면 이 현재 탄핵이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왜? 민간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 토론이 이제 가열되다 보면 자꾸 이제 말씀들이 길어지는. 제가 한 말씀 덧붙여도 돼요? 안 됩니다. 아니 간단하게. 조금 전에 예. 우리 저 김준희 의원 말씀 중에 이제 뭐 선보는 얘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 조금 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주제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좀 말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비유를 제가 그게 왜 무슨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배우자 될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 인생이 행복하지. 지금 대충 상분의 2만 보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대통령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면 특검을 뭐로 합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뭐로 해요? 여론조사로 대통령 탄핵하지.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 의원 예. 그 발언권도 안 얻고 그냥 김진희 얘기하니까 의원. 나도 한마디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저 배우자 무슨 선 얘기 좀 그만하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하고 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 중에. 96% 이상이 저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고 광화문에서 외친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더 지금 이상 이거 특검 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 중에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 잠깐 나 얘기할 때 좀 끊지 마시오. 수사도 안 했어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 왜 수사도 안 김대중은 했어요? 왜 여기 자꾸 끌어내죠? 박근혜 얘기하는데. 김대중 얘기만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이제 수사에 대해서 됐습니다. 전혀 비협조 아니에요. 비협조. 민주당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 저희들 민주당 진행에 특검이 김대중 대통령은 왜 아니 수사도 안 했어요? 합법하면 우리 김진영 진행에 김대중 협조해 노무현을 주십시오. 찾아. 예. 그런 네, 식으로 의원님. 특검을 말만 맥히면. 의원님. 무슨 저 박근혜 대통령 오장육부 뒤질라고 야, 하는 특검이 아니 자 김준희 의원님, 네.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문 의원님께 예. 질문이 있어요. 예, 진행해 다른 게 주세요. 아니라 예. 그 70일 플러스 50일이지 않습니까? 이 50일이 왜 50일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이게 통상은 30일 연장이 돼 있는데 그쵸.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왜 40일도 아니고 뭐 100일도 아니고 왜 50일일까? 그건 우리 저 박상철 교수가 잘 혹시 알아요. 이 대선 무렵까지 법률 이 전문가가 상황을 좀 잘 압니다.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대선을 있을 수 있죠.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네. 대선 연계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을 수는 있죠. 네. 뭐 오래 갈수록 좋을 수도 있고 아니 저는 거꾸로 역풍이 온다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대통령이 탄핵을 받거나 또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찡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지나친 예단이고 50일이라는 숫자는 전체적으로 대개 특검을 할 때 120일이라는 그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120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를 할 때는 내용적으로 야당이 요구를 많이 들어주면서 기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갖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날짜가 한
120일 정도라는 것이 이제 수치가 계산돼서 예전에 이제 특검 때는 120일 특검이 일반적이었습니까? 연장까지 가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꼭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정치 의도도 왜 볼 수는 없죠. 없다고 볼수 없다. 왜 50일만 연장합니까?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 200일 연장하지. 네. 아이고 그런 논리라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자, 사회자 두 잘 보시잖아요. 잘 자, 보셔야 첫 번째 주제는 사회 잘 특검 보셔야 기간, 돼요. 네,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사회 잘 보셔야 네. 돼요. 아까 두 번째.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내가 왜 선니까 한 거지 왜 그 오해? 발언권 좀 얻어서 하시오. 그 예, 논소리를 알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었죠. 예, 김진희 의원님. 초반에 그쪽에서 다 발언했잖아요. 예, 김진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